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이은님하고 록펠러 피터님, 그리고 기다린 끝 달달한 열매님이 의견 주신 부분 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트 차트, 리플 차트, 알트코인은 이제 10위권에 걸쳐있는 알트코인들 3가지, BSV, 이오스, 그리고 트론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Q&A 몇 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은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먼저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어제 이제 차트 의견을 주신 건데, 지난번 이제 급등 나오고 이렇게 급락 나왔던 부분, 그리고 어제 자리 이 비트코인 7,226달러일 때, 이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살짝 높인 상태에서 진행이 됐고, RS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점이 낮아졌다. 그래서 이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로 4시간 봉에서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4시간 봉 차트에서 이때 저점이 7087이고요. 오늘 이제 살짝 하락을 하면서 저점이 7102달러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은님이 의견 주신 그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어제 비트코인 차트 말씀드린 부분은 프랙탈 이론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이제 3, 4월 달, 그리고 올해 이제 9, 10월 달, 이 흐름이 이제 약간의 어떤 변형된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올해 이제 3, 4월 달에는 이렇게 저점 찍고 중간에 하락하는 과정 없이 저점을 높이면서 돌파시켜주고 상승을 해줬는데, 이번에 9월 달, 10월 달에는 이렇게 비트맥스에서 롱숏 청산을 양쪽으로 다 시키면서 이와 같이 한번 급락했다 급등해주는 이런 패턴으로 이제 약간 변칙적인 이런 패턴이 나왔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일단 이 하락 추세는 돌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흘러내린 이 시점이 12월 6일 돌파를 시키고 하락 추세를 돌파시키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흐름이 이제 안 좋은 흐름으로 느낄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이 추세를 돌파하고 흘러내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가는 과정 자체는 중간에 좀 더 이렇게 좀 더 아래로 내렸다가 올라가든, 아니면 그냥 다시 여기서 올라가든, 어찌됐든 이제 방향성은 위로 정해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 그 하락하는 그 하락의 폭은 저는 이제 이때보다는 좀 덜할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이때 같은 경우는 이 하락수의 각도가 가파랐기 때문에, 가파른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중간에 이 꼭지점 가기 전에 중간에 미리 돌파시켜주고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내렸기 때문에 이 폭 자체가 이제 깊게 하락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하락 추세선 자체가 이때보다는 좀 더 이제 완만하게 되어 있어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저점 이 6,496달러 이 라인을 훼손하는 그런 하락은 저는 이제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추세선 따라서 좀 더 내려가다가 상승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때보다는 이때 이제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이와 같이 급하게 하락했다가 돌려 세우는 이런 움직임은 이제 보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하락이 이제 언제 멈출 거냐, 이제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이 지금 단기에서 이 모습을 하락 쐐기형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 고점과 고점 연결해서 그냥 볼게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꼭지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2월 14일로 이렇게 체크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일목에서 봤을 때도 그 일목 구름대가 얇은 그 구간을 봤을 때, 뭐 12월 15일 그 근처에서 변동성을 이제 비트코인도 보일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알트코인 이제 리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리플 변동성 확대될 수 있는 그 구간이 12월 15일 그 안쪽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비트코인도 같이 이제 움직임을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고, 그럼 이제 록펠러 피터님하고 기다림 끝 달달한 열매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같이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록펠러 피터님이 의견 써주신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2017년 상황보다 2016년 9월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불 먼저 가고 알트들이 키 맞추기 상승을 하리라 보고 느긋하게 기다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 정배열로 모여야 큰 상승이 있을 것이므로 아직 큰 상승은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내년 5월까지 2만 불 가야 이평선이 정배열되고,
그 후에 알트코인들이 2017년 3월과 같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큰 그림 분석 후 내린 결론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강성균님이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입니다. 비트가 2만 불은 가야 메이저 알트가 크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비트가 전고점을 탈환했을 때 리플이 움직였습니다. 리플 주봉상 20, 12, 12 스토캐스틱 얘기하신 것 같아요. 거대한 쓰리 바닥을 보이고 있어 엄청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듯 합니다. 리플의 상승은 빛보다 빠르게 튀어오를 것입니다. 다들 힘내세요. 이렇게 써주셨고, 리치강님도 사실 저도 이 분석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뭐 이은님도 지난번에 이제 2016년 그 4년 주기설에 맞춰서 비트코인 이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부분 보기 전에 그러면 지금 그 기다림 끝 달달한 열매님이 의견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먼저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같이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 끝 달달한 열매님이 차트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 주신 건 뭐냐면 해당 영상에 대한 이장님의 의견이 듣고 싶은데요. 해외 유튜버의 분석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하락이 더 있고 나서야 상승장이 올 거라고 분석으로 보여지는데 다음 상승 사이클은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데이터 분석이네요. 기대감에 반감기가 있는 2020년이지만 고뇌와 인내의 2020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벤자민 코엔이라는 유튜버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저도 처음 보는 분인데 우선 이렇게 봤습니다. 봤고 일단 이분 의견은 뭐냐면 그 비트코인 지금 이 파란색 그리고 약간 뭐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약간 연한 파란색 이렇게 보라색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그려주셨는데 이분 의견은 뭐냐면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상승했던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이 작은 그림으로 나와 있는 이 그림이 그 로그를 적용해서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그러니까 로그 차트를 적용해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만약에 직선 형태로 평행 채널을 그려서 상승하게 되면 그 시간이 갈수록 절대값 자체가 이제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2만 불에 2배면 4만 불, 뭐 4만 불에 2배면 8만 불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상승 각도를 좀 완만하게 상승 각도를 꺾으면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신 거고 이 보시면 첫 번째 2012년도 13년도 이때 상승 그리고 2014년 죄송합니다 그 전 상승이에요. 2011년도 상승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이 상승 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도 13년도 이때 상승 그리고 2016년도 17년도 상승 이렇게 이제 그려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분석에 의하면 이렇게 각도 자체가 75도 각도에서 50도 각도 50도 각도에서 33도 각도로 각도가 꺾였는데 상승 각도가요. 이 꺾인 각도에 그 보니까 0.67를 곱했을 때 그 곱한 것만큼 각도가 좀 더 이렇게 완만한 각도로 상승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번에 그 2017년도 노란색 이 상승 각도가 상승 각도 33도에서 0.67을 곱하면 21.78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비율로 계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21.78도 각도로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번 그 상승이요. 올해 이제 3월 달부터 상승했던 이 부분 상승하고 지금 조정을 고치고 있는데 이 상승이 이제 이어져서 어떻게 진행되겠냐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좀 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바닥을 다지고 그 이후에 상승해주는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될 거고 그 상승 기간도 보시면 처음보다 좀씩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 17년도보다 좀 더 상승 기간도 길어지고 각도도 낮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봤던 적어도 4년 주기설 또는 4년 주기설보다 좀 더 길어진 형태로 각도를 완만하게 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 주신 겁니다. 이분은 일단 이분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하냐 그리고 충분히 뭐 일단 이 수치적인 이 패턴을 보면 이 패턴대로 또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또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주봉 차트에서 아까 이제 록펠러 피터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달달한 열매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 그 해외 유튜버 그 의견 주셨던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박빌부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까지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우선 이제 박빌부님이 그때 이제 의견 주셨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지금 이제 조정파동이 A파, B파, C파가 됐고 다시 이제 상승파동이 만들어진다. 그 기준을 주봉해서 이 50주와 100주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던 이 타이밍부터 상승장, 이때도 마찬가지죠. 50주, 100주가 골든 크로스가 났던 2012년도 이때 상승장, 그리고 2016년도 상승장.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50주 이동평균선과 100주, 검정색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든 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움직일 것인지, 이와 같이 움직일 것인지, 이와 같이 움직일 것인지, 상승 각도가 각도는 이제 비슷한데 이 폭이 다르면서, 이때는 기간 자체가요 2013년에서 14년, 거의 이제 1년 만에 이렇게 상승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때는 보시면 골든 크로스 난 이후에 2016년도 6월부터 해서 2017년도 연말까지 한 1년 반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50주, 100주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 지금 이와 같은 상승이 만들어질 거냐, 아니면 이제 이와 같은 상승이 만들어질 거냐에 따라서 저는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록펠러 피터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뭐 4년주 기설에 맞춰서, 아까 그리고 그 해외 유튜버가 이야기한 그 2021년 뭐 연말 또는 좀 더 딜레이 돼서, 해외 유튜버 말대로 하면 좀 더 딜레이 돼서 좀 더 이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2012년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2012년도 13년도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여기서 이제 좀 단기간에 한 이렇게 1년에 걸쳐서 좀 급등하는 이런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이번 이제 상승, 여기서 이제 1파가 만들어지고 그 1파 상승에 각도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결정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뭐였죠? 아까 이제 각도가 좀 더 완만해지는 그 해외 유튜버 분이 올린 그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로그를 적용해서 보면 이렇게 어떤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저도 예전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아무리 비트코인 가격이 잘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절대 금액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면 뭐 이게 2만 달러, 4만 달러, 뭐 10만 달러, 20만 달러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지금 법정화폐의 위치를 봤을 때, 그 지금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을 풀면서 지금 법정화폐 가치를 급격하게 이제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 분모에 있는 달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차트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그 볼리바르, 그러니까 볼리바르 차트를 달러 기준으로 표기했을 때 볼리바르가, 그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가 급등하는 형태가 나왔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달러 기준으로 그와 같은 움직임으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곡선의 형태가 아니라 이런 직선의 형태로도, 평행 채널로도 상승해 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해외 유튜버 이분이 이야기했던 이와 같은 저점을 낮추면서 상승 각도를 줄이는 이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한번 이제 상승 각도를 높이면서, 그 뭐죠? 링크 차트 보면 그 상승 채널을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로도 저는 비트코인도 달러 기준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 2017년, 16년도, 17년도 패턴으로 또는 2013년도, 14년도 이때 패턴으로 될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알트코인들, 아까 이제 록펠러 피터님이 알트코인들도 그럼 이제 2만 달러가 돼야지,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먼저 올라가 줘야지 알트코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알트코인이 먼저 펌핑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2만 달러 가기 전에 만약에 알트코인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때는 그 알트코인 상승 분을 가지고 그걸 에너지 삼아서 비트코인이 이와 같은 상승 각도로도 저는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신 분하고 해서 같이 정리를 해서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도미넌스 차트 다음으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도미너스 차트 뭐 어제와 크게 이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이 평행 채널 죄송합니다. 이 상승 채널 이제 이탈한 이후에 이렇게 상승 채널 위까지 한번 붙여주고 맞고 떨어져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조금씩 낮추면서 이렇게 약간 둥글게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도미너스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우선 이 박스 상단 박스를 깨고 내려오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고, 지금 이 고점 연결한 이 추세선을 깨고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하락 각도를 좀 세우면서 하락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도미너스 차트는 뭐 큰 변동사항 없어서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제 알트코인들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BSV를 보면 현재 이제 0.013 BTC인데 BTC 마켓이에요. 지금 이제 박스 형태, 박스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고, 지금 121선, 일봉에서 121선에 안착한 다음에 121선, 뭐 201선, 21선, 51선 이렇게 거의 뭐 수평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평선들 이제 다 모아놨어요. 위에 이제 361평선까지 다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박스 안에 이 이평선들이 지금 다 모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박스를 돌파하게 되면 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1 이평선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고, 지금 그 대형 알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리플 또 마찬가지로 20주선, 그리고 121 이평선에 안착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121선 이렇게 옆으로 거의 눕게끔 만들면서 지금 이제 시간만 보내고 있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이제 좀 재미없고 지루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결국 저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고 세팅을 해놓고 지금 저는 상승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형 알트코인들 이미 이제 그 장기평선 돌파시켜서 가고 있는 중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덜 주기 때문에 그런 중형 알트코인들 먼저 상승시켜 놓고, 이렇게 이제 도미넌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BSV도 총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보시면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게 BSV가 이제 9위고요. 그 다음에 트론이 13위고, 그 다음에 이오스가 7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위에서, 그러니까 10위에 걸쳐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도 시총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알트코인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121 이평선에서 그냥 붙잡아 놓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BSV 전체적인 그림은 이 부분을 이제 역회된 숄더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쪽 팔, 그다음에 왼쪽 어깨 이렇게 약간 변동성 크게 박스 안에서 이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만들고, 다시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어깨 끝자락에 왼쪽 어깨 초반에 이렇게 큰 변동성 보여줬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한번 변동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상단부 0.0156을 돌파하게 되면, 이 361 이평선을 돌파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BSV도 반대로 이와 같은 상승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오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오스 이렇게 상승 채널을 이제 그려봤는데, 이 상승 채널 지금 하단부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일단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 고점 연결한 추세를 아직까지는 돌파 못했어요. 2018년도 5월 달에 그 BTC 마켓 고점 찍고 그 고점 추세를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때 올해 6월 달부터 내려왔던 이 하락 추세는 돌파가 된 거고요. 돌파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삼각수렴 하다가 삼각수렴에서 상단부 돌파시키고 지금 눌러주고 있는 겁니다. 눌러주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121 이평선 밑에 매달려 있긴 한데 이 추세선 따라서, 그리고 이 121 이평선 그 근처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오스도. 그래서 이오스도 흐름 자체가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트론 볼게요. 트론도 이제 비슷해요. 하락 추세 돌파하고, 지금 이오스랑 비슷하죠. 하락 추세 돌파하고 이 삼각수렴에서 약간 이제 이탈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 아래 추세선, 삼각수렴 아래 추세선에서 지지받고 있는데 121선은 이탈한 그런 모습이고, 지금 트론 같은 경우는 삼각수렴은 이제 이탈을 했는데 121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하락세기에서 트랩으로 이제 속임수 패턴 만들고 돌려세워서 나가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돌려세워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1선이 이렇게 둥글게 돌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 트론도 좋은 흐름으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대형 10위권 안에 있는 10위권에 걸쳐 있는 알트코인들 위치도 나쁘지 않다. 지금 이제 중형 알트코인 15위권 넘어가는 그 알트코인들 중에 아까 이제 어제 봤던 그 몇 가지 알트코인 한 세네 가지 알트코인들은 이미 장기 이평선 넘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테조스 그리고 봤던 체인링크, 코스모스 이런 코인들은 흐름이 좋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뭐 티에리온 이런 코인들은 이미 이제 장기 평선 넘어가서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고, 시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도미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은 그냥 120일 이평선, 20주 이평선에 붙여놓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리플 원화 차트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박필부님이 리플 의견 주셨던 부분, 생각해보면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비교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차트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이 돌파하고 눌러줬던 부분, 이 위치로 이제 체크를 했죠.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한 5일 정도, 10월 10일 기준으로 5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그렸던, 지금 이 고점과 고점 연결한 추세선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 삼각수렴 꼭지점은 이제 20일로 체크가 되는데, 그 전에 아까 이제 일목에서 보시면요, 일목에서 구름대가 이제 얇아지는 지점이 지금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 12월 13일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제 이 변동성 확대 구간 이 안에 이제 이 꼭지점 끝까지 가기보다는 그 전에 이제 방향성을 보일 거라고 보고, 한 12월 13일쯤 해서 뭐 13일, 15일 그 사이에서 이제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 추세선 이렇게 깨졌잖아요. 깨졌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저점을 높인 상태입니다. 4시간 봉에서 이렇게 저점을 높인 상태여서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업빗 같은 경우는 업빗 지금 입출금 지갑이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왜곡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다른 뭐 코인원이라든가 코빗 이런 거래소보다 업빗이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좀 쌉니다. 싸고,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 차트로 지금 폴로닉스 차트를 보면 지금 저점을 살짝 깼다가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폴로닉스 차트로 봤을 때는, 달러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업빗 차트, 업빗 원화 차트는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현재 이제 4시간 봉에서 저점이 이제 이탈된 이런 상태로 있는데, 달러 차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서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박필부님이 의견 주셨던 그 부분으로 아직까지도 이제 유효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리플 차트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럼 다음으로 이제 Q&A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Q&A를 록펠러 피터님 받고, 다음으로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적 상승에 동의는 하나, 한 가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가치적 상승에 동의는 하나, 당장 시세 반영의 어려움에 괴로운 거죠. 리플 400에서 500원 가면 다 털겠군요. 한 번 식겁을 당하면 대중은 두 번 다시 좌절의 구간을 겪기 싫죠. 그래서 장기 홀딩이 힘듭니다. 롤러코스터 3번은 겪어봐야 비로소 호가창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알게 되며 존버의 가치가 빛이 납니다. 명심하시길. 그리고 정광수님이 이제 고진감래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뭐냐면 2016년도 17년도에 리플 차트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 보면 이때 사서 이때 팔면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고 내 돈을 안 넣은 상태에서는 가능해 보여요. 근데 이 내 돈이 실제로 투입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면 내 돈이 투입이 되고, 그 투입된 돈이 또 이제 금액이 크다 보면 그 평가액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 기복이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 기복을 겪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흔들리게 되고, 야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올라왔을 때 내 평가액, 그리고 지금 빠졌을 때 내 평가액, 이런 부분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 올라오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고 나서 내가 여기서 샀던 사람들, 여기서 샀던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쉽게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결국에 지금도 저는 동의를 하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아까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동일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지난번에 그 리플 6원에서 7원에 이때 샀던 사람들이 결국 10원, 12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제 250원에 사서 뭐 500원에 다 정리가 되는 것처럼 400원, 500원에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전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될 것처럼 됐던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때도 6원, 7원에 샀던 사람들이 10원 많이 먹어야 뭐 15원 이 정도에서 정리가 대부분 다 되고 그 이후에 이 상승을 먹은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소수. 이때 샀던 사람들의 제가 봤을 때는 한 5% 정도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동일하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이제 해밀리 가족분들 뭐 2만 분 계신데 그 2만 분 중에 결국에 실제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 될까? 뭐 많으면 5%, 어떻게 보면 5%도 안 될 수 있다. 뭐 1%도 안 돼, 1% 정도밖에 또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결국에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승장, 마지막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이런 롤러코스터 급등장 2017년도 그리고 또 급락장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이제 겪다 보면 시장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까 다 데려가지 않는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써주셔서 다시 한번 읽어봤고 다음으로 작은 기다림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기다림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세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금융소득도 포함이 되던데요.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 이상이 대상이더군요. 첫 번째 질문, 만일 암호화폐 판매 후에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 또한 신고 대상인지, 두 번째로 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이규현님이 작은 기다림님한테 이제 21년부터이니 시간 여유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리플님이 과세는 열거주의이니 아직 가상자산, 그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아직은 세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제 리플님이 써주신 답변에 대해서 이제 좀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열거주의 이 부분을 내용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그러니까 어떤 규제에 대해서 원칙을 정할 때 이 포괄주의 또는 이제 열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세 포괄주의는 뭐냐?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비슷한 행위가 있으면 그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조세 포괄주의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이야기해 주신 리플님이 이야기해 주신 조세 열거주의는 뭐냐? 열거주의는 열거된 것만을 과세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 이거는 열거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고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된 이후에 1년 뒤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1년 뒤에 시점을 정해서 기준가를 정하고 그 기준가 기준으로 해서 양도세를 이제 매기게 될 거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년에 법 개정이 만약에 5월달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5월달 기준으로 기준가를 어떻게 산정할 건지 아마 법에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표현된 기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내가 이제 매도를 할 때 2021년 만약에 매도를 할 때 그때 매도한 금액에 따라서 매도한 그 금액 기준가 대비해서 빼가지고요. 그 차액만큼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부과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만약에 내년에 매도를 하게 돼도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 리플님이 답변해 주신 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SY민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브렉시트도 14일이 디데이입니다.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스김치님이 영국 총선이죠. 누가 이기냐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리라고 보지만 1월달 노딜이든 합의 브렉시트는 실행 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이제 브렉시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선거 결과가 언제 나오냐?
이제 유럽 시간으로 12일 투표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이제 한 오후 한 3시부터 그 이후에 아마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녁 때 내일 자정 넘어갈 때 그때쯤 이제 뭐 선거가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투표가 될 거니까 아마 내일 아침이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최종 투표 결과가 발표되면 집권당이 된 정당의 대표가 버킹엄 궁을 방문해서 여왕에게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게 된 허락을 받고 그 이후에 관저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연설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 총선을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브렉시트를 이 보수당, 이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를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투표에서 막힌 거죠.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브렉시트가 통과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총선을 실시를 해서 다시 보수당이 만약에 과반을 넘게 되면 그때 과반이 넘은 그 보수당을 중심으로 해서 브렉시트를 이제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이 그러면 이길 거냐, 이 존슨 대표가 있는 보수당이 이제 승리를 할 거냐. 현재는 지금 이제 보수당, 노동당, S&P 자유민주당 해서 298, 243, 35, 20인데, 지금 이제 지지율로 봤을 때, 이 가디언 조사에서 지지율로 봤을 때는 보수당이 42에서 43% 지지율을 보여서, 예상대로 했을 때는 이제 340석 정도로 보수당이 이번에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겠다. 지금 갖고 있는 자리보다 한 40석 정도를 더 차지함으로써 과반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존슨 대표가 원하는 대로 브렉시트를 이제 시행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브렉시트 시행은 아까 이제 오스김치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내년 1월 달에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브렉시트 관련된 내용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김연암동님이 써주신 기사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네요. 이교님이 좋은 거 아닐까요? 풀린 돈들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온다면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기사 내용을 잠깐 이제 볼게요. 올려주신 이제 기사 제목을 보면 S&P가 한국은행 양적 완화 시도할 것, 저출산 때문 이렇게 써 있고요. 인구 감소하며 소비가 하락되고 지금 저금리 기조의 저물가, 저성장 기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유동성을 그냥 S&P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기존 그냥 금리 인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를 시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고,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 플러스 거기 이제 양적 완화까지 우리나라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 법정화폐, 그러니까 뭐 이 돈이 풀린 돈이 당장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기존 법정화폐의 화폐 가치 하락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상대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정화폐가 계속해서 풀려서 그 가치가 이제 0으로 근접해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암호화폐의 가치는 오히려 반대급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긍정적인 기사라고 이제 보고 있고, 다음으로 키스 더 코크 문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CO 코리아에 있는 기사를 이제 올려주셨고, 주요 국가로는 처음 중국 도시 두 곳에서 디지털 화폐를 시범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두 곳의 도시에서 연내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고 중국 그 경제 미디어가 이제 보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국가로는 베네수엘라가 처음으로 이 디지털 화폐를 시행했고, 주요 국가로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원래 뭐 내년에 뭐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선 연내에, 뭐 연내라고 해봤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내에 도시 두 곳을 기준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이제 진행시키는 거 보니까 결국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뭐 미국,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도 이제 디지털 화폐 발행 이야기가 나왔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암호화폐 관계자를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각국 정부 중앙은행들이 이 디지털 화폐 발행은 앞으로 계속해서 속도를 높여가면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좋은 기사라고 이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두 분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꽃광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인내라는 게 참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희망 없는 기다림 또한 고난이고요. 허나 사는 게 어떤 기다림 없이 되는 게 있던가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시간만이 해결해 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식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고 공부 또한 마찬가지. 같은 공부를 10년째 해온 사람으로서 할 땐 참 모르겠고 배워도 끝이 안 보여 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버텨온 시간에 대한 보답은 어떤 식으로라도 있더군요. 이 암호화폐 투자 역시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저였지만, 이런 방송을 보며 많은 정보도 알게 되고 세상 돌아가는 것 또한 느끼는 바가 큽니다. 말이 길었네요. 우리 모두 견뎌온 시간만큼 더 견뎌봅시다. 견디는 자가 이긴다는 말을 믿으며,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저도 이제 들었던 말을 이제 말씀드린 건데,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 돈을 진짜 수십억을 들고 들어와서 배팅한 사람, 근데 결국에 버티지 못하고 퇴출돼서 나간 사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큰 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하락장 견디고 견뎌서 버티고 버텨서 나중에 상승장 수익 취하고 나가신다라고 하면, 그 수익 취하고 나가신 분들이 저는 진짜 강한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써주셔서 같이 이제 꽃강님이 써주신 내용 받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더글라스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리플 홀딩자들의 시름이 깊어갑니다. 긴 고통의 터널에 괴로워하는 해밀리 여러분께 도종환 형님의 시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흔들리면서 줄기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스히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 좋은 시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같이 읽어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과도 좀 비슷한 그런 공감이 가는 시여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